네, 조진동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그 새해가 되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걸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굉장히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좋은 뉴스 이민 쪽으로 나온 것은 제가 기억했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4년 동안 이제 그런 것만 접하시다가 이제 그 반대 방향의 좋은 소식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지만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불체자 사면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계셔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도 좀 포기를 하고 이거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좀 요새 그 저희 오피스에 문의 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거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세요. 근데 뭐 서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좀 힘들고 이런데 뭐 요새 그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바이든이 뭐 불체로 있었어도 뭐 다 해준다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가장 숏컷 가장 이지하고 쉬운 길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그 길이에요. 그게 그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그 어떤 조치가 취해져도 그 서류 플러스 알파가 되지 그 서류보다 적게 내고 신분도 회복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행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하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이고 그 백악관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런 법은 금방 통과되겠구나. 요번에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때도 상원, 하원, 백악관 전부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당연히 이런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었어요. 항상. 민주당 쪽의 의원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필리버스터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라는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통과를 못했었거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도 똑같아요. 어떤 그 이민 를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싶어 했지만 상원, 하원, 그다음에 백악관도 다 공화당인데도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행정명령 이걸로만 4년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하게 뭘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순서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족분이 초청해가지고 한 거가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순서가 됐는데 또는 취업영주권을 할 찬스가 있어서 트라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때니까 그게 더 쉽겠지 하고선 그냥 안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론은 이거예요. 지금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그거는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의회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건지 사면이 되고 또 많이 그 힘들어했던 분들이 신분 회복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영주권이나 비자나 이런 걸 계속 유지하거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분들이 아니야 이거 안 할래 그거 기다려볼래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처해진 상황에 있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길조차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회 내 상황과 정치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를 지켜보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뭐 US Citizenship Act라는 이런 가칭의 이런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불체자 구제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걸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가 20년 제가 이걸 지금 이민법 프랙티스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었어요.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또 좀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번에는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국력이 신장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마 공화당 인사들도 그것은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이 초청해줘서 뭘 할 순서가 됐거나 취업 영주권 신청할 찬스가 되시거나 또는 어렵지만 계속 신분을 유지해 오시던 분들 하던 대로 계속 하시고 신청할 것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일단 우리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내용들이 좋기도 하고 우리한테 꼭 좋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면은요. 큰 바탕은 뭐냐면 그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그 신분 없이 서류 미비로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 미국의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 쪽에서는 무작정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러면 미국의 안보와 뭐 국경 보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 얻기 위해서 국경 보호 그런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장벽을 세운다는 건 좀 우스꽝스럽지 않았나요? 그 넓고 긴 국경에다가 높디 높은 철 장벽을 세워본들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지양하고 이제 그런 건 피하고 요새 첨단의 시대니까 어떤 스마트한 그런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어떤 그런 스마트 시스템으로 국경을 보호하는 방안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에게 열렸던 문들 이런 것들을 거의 그 제한하는 지난 4년이었었는데 그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근데 뭐 난민이 쏟아서 밀려 들어오는 걸 계속 받아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우리 이 미국의 어떤 기존에 있던 시민들의 어떤 권익도 보호해야 되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그 염려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난민이 생기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방안인데 그래서 그런 그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남미 쪽이나 이런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지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큰 그 틀이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뭐 미립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공항을 통해서 뭐 관광 비자나 이런 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냥 오버스테이 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돌아가지 못하시고 사정상 여기 그냥 계속 체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US Citizenship Act라는 안이 나오기 전에 예상을 드렸었잖아요. 절대 바로 주진 않을 것이다. 영주권 카드를 주는 거는 절대 맞아요. 불가능할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합법화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비자 같은 어떤 여기 미국에서 계속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스테러스를 확보해주는 신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거주와 취업.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면 뭐 거주, 취업, 비자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칭 그 US Citizenship Act에는 예를 들면 5년 동안 합법으로 체류하실 수 있고 취업도 하실 수 있고 또 해외여행도 하실 수 있고 요렇게 이제 무탈하게 5년 동안 계시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다시 3년이 지나면 네. 그때는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길을 제안한 겁니다. 아, 물론 뭐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것들이 따르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제 네.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체포 기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관대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너무 네. 타이트하게 하면은 사실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번지르르하게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됐지만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못하고 네. 물론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네, 네. 지난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게 한두 번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엄격하게 재단해서 네. 못하게 하면 상당수가 못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세금 보고 기준 같은 것도 너무 까다롭게 하면은 소셜 번호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너무 까다롭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 구제를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네. 이상했던 거는 예전에 그 청소년 추방유예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범죄나 어떤 체포 기록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제한을 안 했는데 네. 음주운전 네. 이거는 다카를 만들 때 네.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사 무죄 판결, 네. 그냥 디스미스트가 됐어도 네. 기록상 음주운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네 하면은 안 줘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네네. 어떤 그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렇지만 네. 재판을 해서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 하면 사실 무죄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모든 그 이민 영주권 신청이나 네네. 시민권 신청할 때 뭐 조건부지만 디스미스트가 됐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래. 네. 그리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건데 네네. 다카에서는 특이하게 네. 설사 그래도 음주운전을 했던 건 맞는 건지 그 사실 팩트를 찾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용서를 해줬더라도 네. 우린 그 했던 사실을 찾아내서 네. 그 이유로 당신에게 다카 승인을 못 해주겠습니다는 아주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좀 특이한 거였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기준은 아직 나온 건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대규모로 지금 그 이민 개혁법을 하겠다는 마당에 그런 걸 너무 벽을 너무 높이 쌓아버리면 네. 문제는 또 계속 남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는데 이제 어떤 조건인지는 나중에 또 법안이 네,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상태로 계신 분들이고요. 네네. 그 중에 또 제가 저번에도 예측을 드렸지만 네. 다카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1번 타자로 혜택을 받을 네, 가능성이 네. 높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들이 거의 다 그대로 법안화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드리머라고 그러죠. 그렇죠, 드리머. 어렸던 네.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넘으면서도 계속 신분 없이 네. 학교도 다니고 이랬어야 됐던 젊은이들 이분들은 대기 기간 없이 네. 조건만 맞으면 바로 네. 영주권을 주는 길이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거기에 드리머들도 있고 그 TPS라고 해가지고 또 네. 보호 중인 난민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이 안 하려고 하는 농장 같은 데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네. 외국인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있어서 네. 영주권 신청 후 또 3년이 지나면 또 네.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자세하게 내용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지 신청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뭐 말씀만 이렇게 드려도 기분이 참 좋네요. 그러네요. 네. 생활상담 오늘은 조진동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진동 변호사님은 취업 영주권 최고의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가족 영주권,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비자, 미립국 불체 배우자, 이민 신청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 비즈니스 거래 등 3법 분야도 도와드립니다. 뉴욕 오피스 노던 154가 체이스 은행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8-353-2699. 뉴저지는 잉그루드 클리프 실반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449-0009번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 법안 지금 굵직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또 말씀드릴 것은 네. 이제 아주 옛날에 추방되신 분들은 말고요. 네. 2017년 1월 이후에 추방되신 분들 중에서 네. 이미 추방이 되신 분들이에요. 미국에 안 계세요. 네. 이분들 중에서 그 추방되기 전까지 3년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셨고 네.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네네. 관점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네.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 아.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게 한다. 네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3년, 10년 그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대원칙으로 있어요. 이민법에는. 네네네네. 뭐냐면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 또는 네. 기간을 넘겨서 네. 6개월이 넘게 있으시면은 네. 6개월에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으셨으면 3년을 못 들어와요. 미국에. 네네. 재입국을 못 하시는 거죠, 예. 미국에. 네. 근데 그게 1년 넘었다, 그 네. 기간이. 그럼 10년을 못 들어오세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3-year, 10-year bar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규정도 없애겠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하나 염려되는 거예요. 취업 영주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네. 국가별로 쿼타를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유럽, 뭐 이런 일반적인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네. 차이나, 중국, 네. 인도, 네. 멕시코, 뭐 필리핀 이런 국가 출신 분들은 줄로 얘기하면 대기줄이 길어요. 네. 그래서 뭐 20몇 년씩 기다리고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그래요. 케이스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 네.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 네. 얘기는 그 줄 서 있던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 섞어서 네.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민개혁법이라는 것은 이민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이 줄을 서 있던 그 분들이나 또는 네네. 일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국가에서 온 분들이 네. 이전에는 금방 신청해서 받았던 것들을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서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된다.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은 네. 국가별 쿼타 차별을 폐지하는 거.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나라 국가 사람 자기의 국적으로 인해서 더 줄을 오래 쓰고 미국에 오는 게 더 힘들어지고 이건 조금 네, 공평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잘 받던 분들이 늦어지는 것도 저는 그렇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한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은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네. 제한을 받던 국가 출신 분들의 속도를 거기에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네. 배낭이 정확하게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 네. 꽤 은근한 반발도 있을 그렇죠. 거고 또는 네. 전체적인 법안의 통과 자체에 또 힘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네.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민법을 이제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취업영주권이건 가족영주권이건 몇 년씩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카테고리별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자녀가 21살이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한참 복잡해지기 네. 때문에 어떤 타이밍까지는 자녀가 21살이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큰딸, 큰아들은 못 받고 네. 동생들은 받고 부모님하고 같이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나이가 넘어서 넌 아웃 이래서 에이지드 아웃이에요. 네. 이 조항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21살이 넘어도 그냥 네네. 발급해주겠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네네네. 합당한 저거라고 생각해요. 네. 가족이니까요. 네네. 그 아이가 23살이 됐건 25이 됐건 18이건 부모한테는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죠. 만약에 뭐 21살이 넘었을 때 신청이 진행이 시작됐다면 저도 모르겠는데 네. 하는 중에 그렇게 된 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네.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네네. 일단 진행을 시작했을 때 21살이 전이었으면 네. 아직
그 영주권이 안 나와도 진행 중인 경우에 나이가 넘어도 네, 그 네. 영주권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 주변에 이제 21살 자녀가 21살이 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네, 많습니다. 이거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언급을 해준 게 좀 네. 보는데 기쁘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경보호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속된 말로 무식해 보이는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거는 이제 네네네. 정지하고 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있잖아요. 위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드론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다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기술로 인한 국경 보안 그걸 네. 하겠다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중남미 쪽에 난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미국으로 네. 자꾸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죠.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누구르뜨리는 게 그냥 막는 것보다는 네. 그런 힘이 안 생기게 자체적으로 그런 난민 발생이 네. 억제될 수 있게 그쪽 국가에 좀 투자하는 그런 계획들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뼈대만 네네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나 조심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뭐냐면은 엊그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네네. 행정명령을 했어요. 시간이 네. 없고 이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0일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들 추방하는 거는 일단 정지. 네. 왜냐면은 이민에 관한 팔러시 정책도 새로 다듬어야 되고 네. 지금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한데 그때 파악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추방했으면 안 되는데 살려줄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100일 동안은 정지라는 네.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텍사스 주정부 네. 인사들이 공화당 의원들이죠. 네네. 그 로컬 정치인들이 텍사스주 남부 지방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방할 사람들 빨빨 추방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뭐냐. 네. 이게 근거도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남부 지방법원에 이제 드류 팁턴이라는 그 판사분이 네. 추방할 사람을 추방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효력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일 모레면 네. 어떤 법안이 바로 통과돼서 네. 신분 회복이 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주세요. 내가 이민 사기가 그거를 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줄 서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누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네네. 희망은 굉장히 큰 희망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무슨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희망은 굉장히 크지만 지켜봐야 돼요. 네. 예, 우리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끝까지 맞아요. 야구는 네. 9회 말, 축구는 인저리 타임에 무슨 네.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희망을 갖고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얼마를 주면 뭘 해줄 수 있다, 뭘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혹하실 수도 있거든요. 현혹되실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 누구도 탓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네, 입장이 네.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겁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조진동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서류 신청을 할 때 네, 네. 흔히 요구되는 서류만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꼭 찾아서 준비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네. 이런 내용의 서류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허둥지둥
막 하시느라고 저기 하지 마시고 또 그때 할 때 하더라도 그런 서류들의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내가 우리 집에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예전에는 그분의 아이디, 그러니까 그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님은 누구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우리가 호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호적도 뭐 호적 등본이 있고 호적 초본이 있고 맞아요.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00년대 이제부터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호적 등본 하나를 띄면 뭐 이모, 고모, 삼촌모 다 이름들이 들어가서 어디다 공공기관에 낼 때 본의 아니게 내 정보도 다른 뭐 조카나 큰아버지가 뭐 했는데 내 것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개인별로 세분화하는 그런 서류들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본 증명서,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요렇게로 크게 나뉘어요. 근데 한 분이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아직 뭐 미혼이거나 결혼하셨던 적이 없었던 분들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birth certificate이에요. 출생 증명서예요. 근데 기본 증명서 하나만 해가지고선 안 돼요. 가끔 그거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한 장만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2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birth certificate이 기능을 하려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동네 이름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누군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 서류는 기본 증명서에는 부모님이 안 나와요.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 어디서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은 부모님 이름이 없으니까 birth certificate 기능을 못 하죠. 출생증명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는 어디서 태어났다는 게 안 나와요. 생년월일하고 부모님만 나와요. 그리고 이거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오셨어요. 근데 거기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써도 되겠네? 근데 안 돼요. 본인 안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야지 만약에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워오셨어요. 근데 거기 자녀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버님이 띄우셨다고 치면 아버님이 본인으로 띄우셨다고 치면 아버님의 난 자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이름 나왔고 그다음에 아버님의 배우자 누구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로 당연히 알겠지? 그게 아니죠. 아버님의 현재 배우자가 어머님일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분은 생모가 아닌 거죠. 그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관계증명서 난에는 본인 난에는 반드시 본인 이름이 있어야지 다른 분 이름이 있는 거를 그 밑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갖고 오시면 못 써요. 그거 그러니까 그 2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는 지금 현재 뭐 이혼 상태시거나 이래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혼 기록을 꼭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조금 조심하실 게 그 프라이버시 문제로 예전에는 그걸 띄면 이혼 기록, 결혼 기록 그 전에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너무 과하게 개인 정보를 노출한다고 해서 현재 상태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 좋긴 한데 관공서에 낼 때 이혼 기록 증명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혼 기록이 없네 이럴 때는 그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걸 받을 수 있게 관공서에 연락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가 미리국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공항으로 관광 비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일 이사 다니시다가 또는 뭐 소셜 번호 만들려고 뭐 여권을 누구한테 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그 손바닥만한 하얀 종이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들어올 때 네. 그것을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네. 찝어줘서 이제 그걸로 기록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게 I-94라는 서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2013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2013년 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없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신청할 때 입국 날짜를 증명을 못 해요. 네. 그 입국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없더라 할 때는 이걸 신청하시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미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때 하려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항으로 안 들어왔어요. 뭐 국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왔네요. 그래서 뭐 아예 입국을 증명하는 기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활동하셨던 근거들 있죠. 뭐 유틸리티 빌이나 아니면 병원 기록, 은행 기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를 다녔으면 학교 기록.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신 적이 있거나 또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거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그런 기록들을 막연히 기억으로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다 찾으셔가지고 확보를 해놓으세요. 지금 어떤 그 폴더 같은 거를 스테이플스 가서 사셔서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없으시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또 뭐가 있는지 빨리 또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긴 세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내서는 안 될 서류를 보낸 적이 있거나 또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뭘 신청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그 사면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하고 또 영주권 같은 거 신청할 때 인터뷰하러 가보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 테이블에 딱 그게 올라와져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든 찾아서. 그렇군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질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브로커나 이런 분들 가짜로 막 해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그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없으세요. 그럼 이럴 때는 접수가 된 적이 있다라는 것만 확실하다면은 이민국의 FOIA라는 한국말로 하면 자기정보 청구권이에요. 뭐 Freedom of Information Act 뭐 이런 식의 그 법안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 자기정보 청구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하시기는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거를 파일을 해놓으시면 이게 또 수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려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찾아놓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자질구레한 거로 저기 코트 가서 재판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뭐 음주운전 또는 뭐 단순 폭행 또는 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샤블리프트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있으세요. 별거 아닌 걸로 해결됐어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해결이 잘 됐건 어쨌건을 떠나서. 그래서 이 서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재판받았던 코트에 아이디 갖고 가셔서 디스파지션이라고 그래요. 디스파지션.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어떤 결과로 처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이 서류는 미리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랑 상의할 때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저기 뭐 저 한 몇 년 전에 저기 어디 뭐 맥주 좀 맞고 맞고 운전을 하다가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뭘로 기소가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알아야지 전문가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미리미리 좀 찾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다른 분들보다 좀 앞서 나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미리 특히 재학 증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많이 닫아 있잖아요.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제 좀 컨택을 하시고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그게 꼭 없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졸업증명서나 뭐 아니면 학교 다녔던 기록 같은 거는 지금 받아놔도 시간이 좀 흘러도 이전 기록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또 저희가 좀 알면 좋을까요? 이제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조금만 또
다른 정책이 나오고 조금만 다른 또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냥 네. 그 헛된 공상처럼 그냥 떠드는 거가 돼버리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서류 내용 같은 거 그런 네. 거 좀 잘 정리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신분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도와준다는데 그냥 이제 그만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누가 신청해 준 게 지금 한 1년, 2년만 있으면 그 신청할 타이밍이 되는데 이거 해준다는데 뭐 그냥 계속 이걸 기다리고 노력해야 되나요? 기다리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을 했는데 뭐 신청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배우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예요. 네. 근데 이거 해준다는데 뭐 내가 서류 미비자지만 그 배우자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바이든이 이거 해주는 쪽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을 거니까 네.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기회가 되신 분들은 빨리 파일을 네. 카테고리에 맞는 파일을 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영주권 문호는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주권 문호는 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체죠. 예, 그래서 그 시민권자의 네. 그 성인이지만 결혼을 안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체. 네. 근데 접수할 수 있는 거는 한 2주 좀 당겨진 것 같고요. 네. 유일하게 오픈돼 있는 게 지금요. 영주권자의 네. 배우자.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인데요. 네. 여긴 오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전에는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면 모든 서류를 다 접수할 수가 있었어요. 한 번에. 네. 근데 영주권자는 그 초청서 130이라고 하는 초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네. 그게 승인이 되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조금 됐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오픈이기 때문에 그 초청서하고 영주권 신청서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시민권자처럼. 네. 네.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네. 그래서 영주권자랑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찬스고 다른 게 있다면 네네.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들은 신분을 유지를 못하셨어도 네. 공항에 들어와서 비자 기간을 넘게 계신 상황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자여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영주권자 배우자는 그런 걸 못해요. 네. 신분이 살아있어서야 되고 네. 전자여권이 아닌 다른 그런 비자 스테러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네. 그 영주권자 배우자와 그 카테고리는 네. 오픈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건 다 전반적으로 늦어요. 네. 그래서 원래 한 달 지나면 한 달만큼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니까 다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취업 이민은 전순위가 다 오픈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취업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네네.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빨리 그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정답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국무부가 이제 앞으로 올해 5월까지 영주권의 문호가 어떻게 될 건지를 대충 전망했는데요. 네네. 취업 이민은 계속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네네.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 2순위도 그때까지는 2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자 배우자, 네. 뭐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거든요. 네. 계속 오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데는 뭐 한 달 지나면 한 달씩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미치지 네네. 못하는 정도의 속도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네. 취업 이민이 이렇게 오픈 상태면은 지금 이미 이제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그 승인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하나 이제 네. 이건 이민국의 일인데 취업 네. 영주권은 그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노동성에 네. 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이게 또 요새 문제입니다. 펌. 펌을 신청하려면은 먼저 그 지역, 그 네. 직종으로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라는 프리베일링 웨이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 말도 못하게 늘려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펌 자체도 옛날에 2, 3개월이면 결과를 받아봤는데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민국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간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오픈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이민국에서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두르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하실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신 분들은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몇 달 전에 상황하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정체가 예상이 돼요. 노동성 네. 단계에서. 네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H-1B 취업 비자의 시즌이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한 열흘 전인가요? 네. 정확히 1월 7일이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이제 백악관에 있을 때인데 나가는 마당에 네. H-1B의 대못을 하나 꽝 박았어요. 아하. 뭐냐면 연봉 체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근데 학력을 더 요청하고 네. 그다음에 경력을 더 요청하고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면 그럴수록 4단계. 네. 그거보다 좀 이지하면 3단계. 네. 그다음에 2단계, 1단계인데 네. 4단계로 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 임금 체계에 따른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떤 전자 분야나 네네. 그 특허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고기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뭐 20만 불 안팎 정도가 되죠. 네네.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공급도 꽤 돼서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이런 데서 다 채워갑니다. 네. 추첨을 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네. 이제는 돈만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은 추첨이 아니고 네네. 돈 많이 주는 단계별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한인 H-1B 신청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여기서 취업을 막 알아보는 새내기들이에요. 네.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네네. 경쟁이 안 되죠. 네. 경쟁이 안 되니까 거의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근데 네. 딸 하나 이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새 신규 그 직원을 많이 안 뽑게 되면은 네. 그 뭐 2만 6만 5천 하는 그 8만 5천의 쿼타가 안 찰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레벨이 어떻든 간에 네. 일단 신청은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 항상 3배수 정도 접수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네네. 그게 저도 참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 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급료가 낮은 그 엔트리 레벨로 시작하는 네, 많은 네. 한인분들은 기회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군요. 이게 아직 네.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질 네. 가능성도 있고 네. 이제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던 이민국도 바이든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네. 아마 그 사이에 변화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약간 여기는 더 손에 땀을 쥐고 봐야 되는 네네. 필드가 됐어요. 네. 예. 와, 이게 좀 많은 것들이 좀 이제 좋은 쪽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고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곳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민법에 좀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 또 좋은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조금 힘 빠지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건 네. 조심하란 말씀이고요. 저도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이렇게 기대했던 거는 거의 1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무르익었단 얘기예요. 네, 네. 암만 반대를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우리가 네. 안 됐던 거는 테러와의 전쟁이 2000년 초반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못했어요. 네. 미 시민들이 우리도 지금 막 어려운데 무슨 외국인들 그렇죠. 뭐 무슨 네. 뭘 그걸 뭐 그린카드를 주고 이런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넘어갔고 2010년 되기 전에 2008년 7년쯤에 또 한 번 무르익을 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왔어요. 네. 엄청난 대량 실업이 생겼고 그때 또 똑같이 무슨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나도 지금 회사에서 네. 해고당했는데 무슨 네. 이제는 좀 모르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코비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네, 게 있을 네. 수 있지만 조금 그때랑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 자체에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질질 가는 거는 네. 해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넘었어요.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걸 반대하는 쪽에도 어떤 혜택을 주면서 서로 상의하고 네. 절충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네. 힘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네. 예, 좀 희망찬 그런 2021년을 예, 또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진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이주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